안녕하세요. 원클릭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선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미수금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미수금은 실제로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 청구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발생한 미수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클릭 프로그램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수납 입력 창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이 화면에서 어떻게 미수금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수납 입력 창을 보시면 환자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은 오늘 진료가 발생을 해서 환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이 입력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좀 우측을 보시면 카드, 현금, 기타 온라인이라고 결제 수단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영역은 환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력을 하는 영역입니다. 이 받을 돈과 받은 돈의 차이에 따라서 미수금이나 선수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은 돈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금이라는 항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받을 돈이 없는데 받은 돈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금이라는 항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수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수금을 수납을 하는 방법입니다. 누적되어 있는 미수금을 전체 수납하거나 일부 수납하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프로그램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제 데스크 화면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상세 수납 버튼을 누르면 수납 입력 창이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죠. 박지선이라는 환자가 우리 치과를 내원을 해서 누적이 되어 있는 미수금을 수납을 하는 경우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런 경우까지는 없겠지만 이 환자는 현재 200만 원이 넘는 미수금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환자분들이 미수금에 대해서 일부 미수금을 수납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여기 영역을 클릭을 해주시면 미수금 보기라는 창이 실행이 됩니다. 이 창에서는요, 이 환자의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수금을 보실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진료 항목이 보험 진료의 미수금도 있고요. 비급여 진료의 미수금도 발생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항목 중에서 이 환자분이 수납하겠다라는 항목을 체크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미수금을 좀 한 번에 수납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일부 수납도 하시니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은 기능인데요. 이렇게 환자분께서 수납하겠다라고 하신 항목을 체크를 하면은 지금 수납을 하려고 하는 금액이 합산이 돼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항목을 환자분이 어떤 결제 수단으로 수납을 할 건지를 우측에 있는 수납 방법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제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카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수납 입력 창에 이렇게 수납 상세 내역이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왜 수납 행이 3개나 추가가 됐냐면 보험 진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료 의사가 다른 2개의 진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행이 분리가 된 거고요. 하단에 있는 비급여 진료는 기타 수납으로 분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 선택했던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수납을 한다고 입력을 해서 이렇게 카드에 받은 돈으로 입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수납 항목들이 어떤 날에 미수금을 수납한 건지에 대한 거는 우측에 수납 메모에 다 입력이 돼서 나중에 추적하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우리 아까 누적되어 있었던 미수금을 이 당일 날짜로 수납 처리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비보험 진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비보험 진료비 수납 시 비보험 진료비에서 보험 진료 미수금을 차감해서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50만 원에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진료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부담금이 50만 원이 발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오늘 50만 원을 수납했다라고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상단에 보험 본인 부담 미수금 일괄 처리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 하단 리스트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 본인 부담 미수금 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부터 쭉 누적되어 있는 미수금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수납하는 50만 원을 어떤 미수금에서 차감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납 처리를 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체크 표시를 쭉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 방금 선택했던 보험진료 미수금에 대한 항목이 할인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역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수납 메모에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수납 처리를 한 건지가 메모가 기재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납 대장에서 또 추적하기가 용이하실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신 내용들은 수납 대장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던 과거보험 진료비가 당일 날짜로 수납 처리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는 수납에서 수납 조회 입력을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날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박주선 환자에 대해서 조회를 한 거라서 과거 진료에 대해서 8월 12일 날짜로 수납된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비보험 진료를 하면서 과거에 좀 누적이 되어 있었던 미수금을 처리하는 경우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방식은 장기 미수금 처리 방식입니다. 장기 미수금 처리 방식은요,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미수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거나 해당 환자의 수납 금액을 초기화하는 경우 장기 미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장기 미수금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납 메뉴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납 메뉴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요, 상단에 미수금 관리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 환자에 대해서 미수금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미수금 중에서 어떤 항목을 장기 미수 처리할 건지를 또 체크박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체크한 항목이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네요. 이 상태에서 장기 미수금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환자분께 방금 선택했던 항목이 장기 미수금으로 넘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단의 목록에 보시면 장기 미수금이라는 항목에 우리 방금 선택했던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수금으로 빠지면 이 위에 있는 미수금에서 빠지는 거라서 나중에 수납 처리할 때도 또 그 항목이 재배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미수금으로 관리하면서 환자분한테 수납을 할 건지 아니면 좀 장기 미수 처리해서 아예 좀 무시할 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 미수 처리한 항목들은 수납의 미수금, 선수금 조회 메뉴의 장기 미수금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 리스트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장기 미수 처리한 내역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그 내역 클릭을 하셔서 장기 미수 처리했던 내역 삭제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미수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미수금이 누적되면 정산도 복잡해지고 현금 흐름이 악화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능 활용하시면 미수금을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